안녕하세요. 제주 황작가의 북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볼 책은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껏 읽었던 책은 대부분 자기 개발서였습니다. 책을 읽고 무엇인가 제 삶에 적용하고 변화하는 게 좋았기 때문인데요. 에세이는 제가 잘 안 읽었어요. 대부분 소확행 혹은 욜로를 말하는 가벼운 책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에세이에 빠지게 해준 작가님이 계십니다. 바로 글배우 작가인데요. 가볍지 않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해준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지금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이런 질문들에게 스스로 답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책을 쓸 때 타겟 독자를 정하는데 가장 좋은 타겟 독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류 사업을 하시다 사업에 실패하고 과로로 쓰러져 6년간의 사업을 모두 접고 2년간 숨어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책에서 하나의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잘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가 미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이 문장을 만난 직후 자신을 미워만 했던 자신한테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글을 쓰셨고 작가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그 고민의 끝은 늘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책은 크게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꿈, 성장, 실현, 관계, 그리고 다시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 나누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글들이 되게 가득해요. 그중 몇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거짓으로 네 라고 대답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한참을 물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현재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미래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가수 요조의 강연이 생각나더라고요. 유튜브의 제목은 오늘 마실 아메리카노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저도 이 강연을 듣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즉 오늘 행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저도 오늘이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왜 계획하고 미루기만 할까? 이게 많은 분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한대요. 근데 작가님은 말합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다. 정말 게으른 사람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미룬 일들은 전부 아직 내가 그 일을 중요하다고 인지하지 않아서다. 많은 사람에게 저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결심했다는 것, 계획을 세워봤다는 것, 작심삼일이라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작심삼일이 너무 당연한 거래요. 사람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심삼일 했다는 게 정말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배우 작가는 책을 쓰면서 독서를 잘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음에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먼저 인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좀 되게 넘어가지를 못했던 문장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배우 작가님의 부모님에게도 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배우 작가님과 동생이 태어났대요. 작가님은 또 심장 판막증으로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꿈을 좀 미루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꿈을 꾸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대신 자녀분들을 마치 당신들의 꿈처럼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니까 미생의 한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의 자랑이다. 그죠? 여러분도 부모님의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어른이 되고 처음 어머니의 배를 보셨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많은 흉터와 상처, 삼형제를 낳으시느라 몇 번이나 배가 불렀다 줄어들고 하면서 튼 살과 흉터가 가득했다. 그걸 보고 작가님이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적어도 내가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저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제일 크다. 누구도 상처 없이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작가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의 행동이 상처가 되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좋게 이걸 말해야 된다. 그리고 타인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고 그 후의 시간부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숨기면은 계속 상처가 된다. 제 주위에도 의외로 이제 상처받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더 큰 상처가 된다는 말이 저에게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어려우신 분은 좀 네 번째 목차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배우 작가님의 책 중에 아예 관계만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쓰신 것도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서평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좀 만나보셨나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부분은 극히 일부의 문장들입니다. 다른 글배우 작가님의 책도 참 따스하니까요. 추천하고 싶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황 작가의 북소리였습니다.